이거는 제대로 된 보수가 아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의 뉴라이트다. 뭐 이렇게. 그렇죠. 변종이죠, 변종. 네, 그래서 완전히. 지금 얼마 전에 공화당 그 보좌진 200여 명이 서명을 냈습니다. 해리스를 지지하겠다 공식적인 서명을 내고 또 민주당 그 전당대회 이후 지금 많이 좀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데요. 그 가장 이제 좀 흥미로운 건 케네디. 케네디가 이럴 줄 몰랐다. 근데 사실 이럴 줄 알았다라는 외신도 많이 나왔습니다. 과연 케네디 때문에 그러면 변수가 있을까? 이게 궁금한데요. 미국 언론은 뭐랍니까? 네, 미국 언론의 그 의견은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기존에 케네디를 지지했던 사람들은 원래 민주당 지지였기 때문에 그렇죠. 바이든을 싫어서 케네디를 지지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바이든이 빠지고 해리스가 나왔기 때문에 다시 민주당으로 이탈했다라고 보는 사람이고요. 그 중에 그렇게 보는 게 이제 뉴욕 타임즈죠. 거기는 케네디가 그럼에도 한 1% 정도의 효과는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또 그 반면에 케네디가 이 초박빙 격전지에서는 분명히 트럼프에 도움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언론들도 다수 있습니다. 지금 그 단 하나의 선거구 때문에도 진짜 이 결과가 바뀌기 그렇죠. 때문에 이게 결코 뭐 아무 영향이 없을 수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일단 최근 여론조사 계속 나오고 있어요. 제가 방송 전에 2시간 전에도 나왔는데 대략 4에서 5% 정도의 차이로 해리스가 앞서고 있고요. 신뢰도가 가장 좋은 뭐 유고브나 뭐 그런 다른 데서는 지금 해리스가 한 2% 정도 앞선다. 5%는 좀 과도하다라는 데가 있는데요. 이 여론조사도 우리 공장장이 저번에 말씀 주셨잖아요. 이게 다 신뢰할 수 있느냐. 왜냐하면 지난번에는 이제 여론조사 믿었다가 큰 코 다쳤기 때문에. 전체 여론조사는 중요하잖아요. 경합지만 중요합니다. 그렇죠. 미국에서는. 네, 어차피 경합지가. 다른 데는 결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뽑을 때 네. 뽑고 뽑을 때 뽑고 예. 다 갈라져 네. 광주 있는데 정해져 있고 대구 정해져 있듯이 네. 뉴욕도 똑같아요. 완전히 정해져 있어요. 네. 그 혹시나 미국 대선 관련해서 좀 궁금하신 분은 538이라고 538이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여기 가면 전체 그 여론조사의 그 통계 같은 것도 나오고 어떤 여론조사가 신뢰도가 있나에 나오는데요. 유명한 사이트입니다. 이거. 네, 여기 유명한 사이트고요. 격전지가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좀 흥미로운 걸 어제 폴리티코 기사에서 봤는데요. 폴리티코가 이런 얘기를 해요. 격전지에서 초박빙 격전지에서 지금 해리스가 우세라고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민주당 내부에서는 아니야. 그거 너무 조금 과도해. 우리가 실제적으로 민주당 내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거의 트럼프가 조금 더 앞서거나 아니면 정말 박빙이다. 그래서 이 격전지에서 이기고 있다라고 안심하면 안 된다라고 오히려 폴리티코가 민주당 쪽의 사람들의 말을 인용해서 얘기했는데 이 민주당에서 이미 한번 힐러리 때 당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 가지 여론조사의 방법을 내부에서 변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정확도를 하기 위해서 변경했냐? 직접 사람들을 다 방문해서 방문 조사를 해서 정말 그 관여도가 높은 정치 관여도가 높은 풀을 따로 솔팅을 했다는 거예요. 고관여층이라고 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고관여층과 그다음 저관여층을 나눠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대선에는요. 저관여층이 좀 더 많이 들어가고 총선이나 이런 그런 데는 덜 그렇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대선은 여론조사의 신뢰도가 조금 하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최근에 저렇게 폴리티콜을 통해서 기사를 냈습니다. 왜냐하면 여론조사가 대부분 고관여층이 응답하니까. 그렇죠. 네. 근데 대선은 큰 선거라 평상시에 정치에 대해서 크게 관심 없는 안 가던 사람도 사람도 한 표를 던지니까 네. 그거를 감안해야 된다. 그 맞는 말이고. 우리도 총선보다 대선이 훨씬 더 네. 투표율이 높은 그리고 그런 거죠. 2016년에는 리콜 보트라고 해서 그 투표하고 나서 이제 그 본인한테 물어봤는데 사람들이 제대로 기억을 못해서 이게 자기가 말을 잘못했다는 사람이 꽤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능한가요? 저는 좀 신기한데 미국 사람들은 그럴 수 있나 봐요. 그러니까 정치 저관여층은 네. 그날 결정할 수도 있고요. 네. 그 투표장에 들어가서 결정할 수도 있기 네. 때문에 실제로 사실은 내가 뭘 했는지 모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문맹률도 좀 높아가지고 몇 번을 찍었더라 뭐 이런 사람도 있을 그리고 것 또 같아요. 맞아요. 부끄러웠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트럼프를 선택하고 나서 네. 샤이하게 근데 또. 요즘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요. 샤이 해리스도 부상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전통적으로 보수층인데 그래도 불구하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걸 겉으로 말을 못하는 사람들도 또 있다는 거예요. 트럼프가 말도 안 되니까 네. 몰래 해리스를 지지하자. 지금 있을 수 미국에서도 이 보수가 정말 맞냐, 이게 보수의 가치가 맞냐 지금 이런 의문들이 그럴 수 나오고 있죠. 있습니다. 일본의 마이니치라는 신문 아시죠? 있죠. 일본이 뭘 조사했어요? 해리스
해리스를 필요 없어요. 아니 해리스가 75% 정도의 지지율을 보인다 일본인들 사이에서. 그래서 일본인 사이에서 네. 자기들 뭐 투표권도 없는데 왜냐하면은 트럼프가 아베 시절을 기억해 보면 그렇게 무시를 했거든요. 아베 총리를. 네. 일본인들이 모욕감을 많이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럴 것 같은데 그게 아무 상관도 없잖아요 지금. 투표권도 없는데. 네, 아니 근데 일본인들이 이런 조사를 전 일본 언론에서 본 적이 없는데 최근에 나와가지고 좀 생뚱맞다. 근데 좀 신기해. 근데 문제는 여론조사 방법을 어떻게 했는지도 설명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었다라는 거 한번 짚어드리고요. 왜냐면 저는 이제 저도 트럼프가 다시 한번 대통령을 네. 하면 어떤 세상이 펼칠지 두려운데 그래서 트럼프 같은 사람이 미국 대통령을 한다는 게 끔찍한 일이긴 한데 그런데 저는 여전히 트럼프가 이길 가능성이 절반 혹은 절반보다 조금 더 넘는다고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유는요? 이유는 경합지에서 그 해리스가 확실하게 우세하지 않으면 트럼프를 지지하는 거는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미국 사람한테도 부끄러운 일이라 여론조사에 잡히지 않는 게 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리스가 제가 해리스 토론회 하는 걸 몇 번 본 적 있거든요. 못해요. 되게. 그래서 9월 10일 날 첫 토론이 있죠. 근데 어떤 토론 보신 거죠? 그 1대1 이전에. 토론을 하지 않았? 네, 그 이전에. 그 민주당 경선 안에서요. 그렇죠. 지금 한 거 네. 말고 예. 예전에 토론회 예. 큰 토론회 아니었는데 예. 말 되게 그 어. 버벅거리나 똑같은 말 계속 반복하거나 영어를 잘 못해도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래요? 네. 영어를 잘하시니까 알아듣는 내용을 거 아니야? 내용을 알아듣는 게 아니라 저 사람 뉘앙스. 못한다. 이런. 그게 느껴진다. 미디어의 관점에서는 미국에서 최대의 키워드가 됐던 언론 사막지대. 신문이나 방송을 갖다 전혀 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신문이 발행되지 않는 지역도 너무 넓고 근데 그런 2016 사람 포퓰리즘에 약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 트럼프의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근데 거죠. 지금 외신에서 어떻게 보냐면 제가 뭐 해리스가 우세하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2016년과 좀 다른 게 있어요. 일단은 낙태권에 대해서 새로운 이슈가 부상했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젊은 여성층이 지금 나와서 투표를 안 했던 무당층들이 나오겠다고 한 사람이 많고요. 실제적으로 해리스한테 지지하고 돈을 보낸 3분의 1이 젊은 여성 젊은 그랬을 투표자라고 것 합니다. 같아요. 그래서 이 낙태권 이슈가 부상했기 때문에 이번에 어떻게 될 수 없다. 그리고 힐러리는 사실상 백인이고 그리고 엘리트잖아요. 그래서 반감들이 있었어요. 근데 해리스는 그런 면들을 좀 커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백인들이 반감이 있는 거죠. 유색 인종인데 네. 엘리트여서요? 백인들이 말하지 않고 반감이 있는 거예요. 해리스가 백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는 해리스한테 유리한 면을 자꾸 보는 거예요. 근데 있는 그대로 봐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렇죠. 네. 있는 그대로 그 여론을 파악해야 결과를 알 수 미국 있는데. 사람들은 네. 미국 사람들은 어떨 것이냐. 9월 10일 날 그래서 첫 토론을 결국 합니다. 이게 트럼프가 한다 안 한다 계속 그러다가 트럼프가 주장한 거는 음소거 기능 하자. 내가 말할 때 해리스 말 못하게 해라. 그러면 나가겠다라고 했고 해리스는 음소거 기능 빼자. 우리 서로 그냥 토론하자. 그럼 서로 치고받고 하자 했는데 이상하게 트럼프가 아니야. 음소거 안 하면 안 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도가 나오는 거는 결국엔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음소거를 하되 그냥 ABC에서 하기로 그럼 그 음소거를 하는 결정됐다고. 거 자기가 누르면 상대방께 안 나오는 거예요? 그쪽에서 누르는 거죠. 아예 트럼프가 발언할 때는 그 방송사에서 다 상대방의 마이크를 꺼놓는 마이크를 꺼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거예요? 네. 오. 근데 그거를 트럼프가 오히려 원한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근데 원래 트럼프는 남이 말할 때 맞아요. 계속 끼어들어가지고 말 네. 못하게 해가지고 이게 이유는 뭐냐면 해리스가 본인의 그런 유죄 판결이나 그런 것들 집요하게 치고 계속 나올 거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다라는 게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트럼프는 또 보니까 최근에 그 반응 속도가 느려졌어요. 확실히. 나이가 달라졌죠. 들었으니까. 네, 확실히 네. 반응 속도가 느려졌어요. 맞아요. 기사 중에 외신 기사 중에서 체력적으로 좀 트럼프가 지금 힘들다. 똑같은 시간에도 그래서- 옛날만큼 그렇게 많이 치고 들어오지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해리스가 네. 훨씬 젊기 때문에 그런 체력적인 부분도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자, 다음에 그러면 빨리 핵무장으로. 해리스는 네. 그러면 좋은 대통령인가요? 저는 그 점이 물론 바이든보다 훨씬 젊고 트럼프보다 훨씬 낫지만 그러면 객관적으로 좋은 정치인이냐 그 자리에 하필이면 부통령은 중요하지 않거든요.
부통령은 정치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존재인데 하필이면 부통령으로 그때 있었기 때문에 된 거거든요. 미국의 언론들은 해리스가 어느 정도냐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트럼프가 뭔가 미국이 세계적인 존경을 받는 제1등 국가였던 건데 흐트러뜨려 가지고 막 이상한 나라로 만들어 버린 거에 대해서 만들었죠. 더 공포심이 있어요. 만들었죠. 언론들은 그래요. 네. 지금 그래서 우리 언론들은 과연 트럼프가 되면 우리한테 유리할 것인가 이런 걸 보는데 지금 핵무장론이 뜨고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이거거든요. 사실 뉴욕타임즈, 뭐 디플로매트, 이코노미스트 정말 매일매일 한국이 트럼프가 되면 핵무장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기사를 계속 내보내고 있어요. 이게 그거는 수미테리하고 연결해서 봐야 됩니다. 수미테리 잡혀간 게 바로 그 이유 때문이에요. 핵무장 예. 관련해서 미국에서는 윤석열 정부 혹시 맞아요. 그럴까봐 네. 그리고 미국 사람들 시각에서는 남한이고 북한이니까 언제 한 나라가 될지 모른다고 생각해요. 그럼 그 군사력이라고 하는 건 엄청난 거거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말들을 미국에서 봐봐요.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아니 그래서 진짜 핵무장하는 거 아닌가? 얼마 전에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맥메스터의 그 자서전을 보면 트럼프가 북한군을 열병식 때 제거해버리고 아니면 우리 그냥 아예 다 미군 철수한 다음에 알아서 러시아 중국이 한국이랑 하게 만들자 이런 얘기를 했다고 얘기를 해요. 트럼프가 무슨 말을 안 했겠어요. 자기가 뭘 알아요. 네. 사실 트럼프는 즉흥적이고 온갖 말들을 다 했잖아요. 네, 실제로. 네. 그래서 트럼프 되면 진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 해리스가 될 가능성 정말 있는 건가? 플러스 해리스는 그러면 한국에 유리한 대통령이 될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는요? 트럼프는 전 세계에 불행을 가져오겠지만 이 남북한 관계를 이전과는 완전히 한반도 문제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 수 있는 왜냐하면 그 이전의 대통령 어느 누구도 변화를 만들 수가 없었어요. 트럼프처럼 무식해야 되거든요. 근본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노벨 평화상에 대한 야망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또 그러니까요. 다시 한번 도전은 해볼 수 트럼프가 있겠죠. 되면 김정은 위원장하고 만날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민주당이 되면 세계 일국 지배라고 하는 미국 최강주의에 대해서 더 촘촘하고 정교해지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은 불리해요. 그러니까 트럼프 같이 어정쩡하게 이상한 일을 벌이다 보면 뭔가 틈이 좀 근데 벌어질 때가 김정은을 있고. 만나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정말 지불할 대가가 좀 많을 것 같습니다. 대신 근데 방위비나 지금은 이런 대가를 것들 지불 안 하고 있습니까? 하고는 있죠. 근데 더 많이 엄청나게 지불하고 있죠. 더 많이 하겠다는 그게 거니까요. 어느 쪽이 더 크게 지불할지는 알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한반도 문제가 돌파가 문제는 지금 대통령이 그럼 트럼프랑 딜할 수 있는 수준이 되냐 이거잖아요. 트럼프가 왜 딜을 합니까? 트럼프는 딜하지 않아요. 뭔가 대화를 잘 이끌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트럼프는 윤석열 대통령과 대화 안 합니다. 안할 것 같아요? 김정은 위원장하고 그냥 필요한 거 직접 하지. 자기가 그렇죠. 자기가 노벨상 받기 위해서 필요한 절차 밟고 그렇지. 그래도 모셔서 세 명 부도는 만들지 않겠습니까? 안 합니다. 아니 지난번에는 아예 너무 초면이니까 네. 운전자론을 내세우는 한국의 어떤 민주정부가 좀 있었어야 되는데 이제 필요 없어. 문재인 대통령이 끌려가지고 그렇게 그게 그 마음에 안 들었다잖아요. 초면도 네. 아니고 이제는 뭐. 어쨌든 문제가- 외신의 보도를 열심히 저는 저희 뉴스포터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하나 전달 드릴 예. 테니까 여러분이 결정하십시오. 궁금하신 건 뉴스포터에서. 네. 세계적인 불행이죠. 트럼프가 되면. 아니 근데 미국 사람들도 너무 미안하지 않아요? 트럼프 된다고 얘기하는 게 저는 제 친구가 야 우리가 윤석열 재선하겠다고 얘기하면 어때? 이라는 생각하니까 갑자기 확 다 그건 뭐 와가지고 미안해. 자기들이 선택하는 건데 내가 말한다고 뭐 결과가 세계 바뀌나? 평화를 위해서 누가 될지 네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